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living out at sea that my heart is gone vacant. And everybody who was close to me all stayed on dry land. So now I'm driving back on Interstate West, I just gotta feel something. Oh, I wanna stay right here, chilling with my friends for another year.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for the good life. Oh, come on, turn your hate into poetry, pain into power, enemies to friends and your minutes into hours.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for the good life, for the good life.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지 한 4개월 정도 만에 그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 성원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오케이, 영광까지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추려서 거기에 대한 답을 짧게 드리고자 하고요. 너무 좀 길어질 수 있는 거는 다시 추후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다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마다 지적미와 귀여움이 섞여 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 나는 역시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도 줘야 하는 인간인가 봐. 다들 그래요, 사실. 저도 뭐 그런데요. 저도 사실 화장품을 벗어나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 있나? 잔소리. 영상 초반에 보면 좀 말 좀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말을 제가 원래 평소에 되게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초반 영상에는 좀 긴장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천천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영상 보셨던 분들은 그 댓글에 있는 것처럼 1.5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요미 구독자님들 쓰고 계신 제품 중 추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비타민C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레티놀 바르는 거, 선크림 바르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제가 쓰는 제품은 그 안에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기는 이건 그냥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떤 거 쓰고 있는 거 궁금하죠? 그건 다음에 영상에 보시고 원장님 꼭꼭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아주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 여름이 되니까 코 주변, 눈가, 볼에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드름을 대부분의 경우 그냥 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드름을 짤 수 있는 여드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억지로 짜려고 하다 보면 흉이 되거나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렇게 짜는 건 좋지 않고요. 일단 염증성 병변이 좀 생겼을 때 요즘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드름 패치 같은 걸 좀 사용을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왜 생겼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억지로 짜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런 패치를 좀 사용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라. 보습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피부 장벽 좀 강화시켜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력 관리가 레이저가 아닌 홈케어 기기로도 꾸준히 하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긴 하는데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리프팅 시술들은요, 좀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높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지 그 부분의 콜라겐이나 어느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리프팅 목적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은 강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조금 통증이 있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사용해줘야지만이 사실 좋은 거거든. 근데 홈케어 기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사실 있지만, 이걸로 어떤 부분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홈케어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걸 유지시켜주는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들을 저는 사용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치료를 하겠다. 글쎄요.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각질 제거를 안 하면 건성인데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각질이 막 묻어 나와요. 그럼 이거를 클렌징 다 하고 화장솜에 토너 묻혀가지고 하는 건 좋지 않나요? 각질은 원래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 피부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탈락하고 끊임없이 되는데 이 각질이 제대로 탈락 못 되면 쌓일 거 아니야. 이 쌓이는 것 때문에 이 각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각질이 뜨는 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미 탈락되지 못하는 각질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걸 너무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과하게 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로아큐탄은 며칠 간격으로 하나씩 먹으면 되나요? 이 로아큐탄,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복용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약을 먹고 끊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약을 좀 넣는 걸 사실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피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먹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길게 먹었을 때 그 효과가 있지만 약을 또 끊으면 또 나빠지긴 하죠.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알 정도를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몸무게가 아주 적은 분들의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먹으라고도 하지만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알 정도를 권해주고 있습니다. 레티놀이 들어간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하는데 원래 피부가 좀 민감한데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레티놀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레티놀은요, 과유불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극이 되게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용할 때 자극이 심하거나 붉어지거나 따갑다면 일단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레티놀 성분 이외에 레티날 성분도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비타민 A에 대한 영상은 다시 한번 추후에 자세하게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감한 분들은 확실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다고 계속 바를 게 아니라 따갑거나 자극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잠깐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쪽집게로 털 뽑는 건 괜찮나요? 사실 쪽집게로 털을 뽑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한두 개 씻고를 때 뽑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뽑을 때 그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극이 되긴 하고요.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뽑다 보면 그 자리에 목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털이 안 나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부위를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복적인 자극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넓은 부위라면 제모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평사마귀 편에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봤는데, 사실은 편평사마귀는 예방을 하기가 되게 힘들죠. 증상이 생겼을 때 이미 많이 번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두면 둘수록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겠지만 좀 뭔가 찝찝하거나 의심되는 거 있으면 피부과 방문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진단 받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s where it all begins. 'Cause 간혹 질문 중에 그러면 결국은 피부과 가라는 이야기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를 놓치고 난 뒤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서 없애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 있고 약을 먹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죠.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가 아파, 우리가 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약을 먹고 치료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충수돌기염,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병의 증상에 따라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 반면, 일단 시술과 그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거나 뭔가 적절한 이런 술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한 것들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부과 의사분들이 그렇다고 다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치료를 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한 관점과 일단 방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뿐만 아니라 항상 댓글 그리고 응원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 조금 막연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해주시는 걸 보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했지만 정보를 하나씩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더 신뢰도 있게 뭔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더 찾게 되고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내용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좀 필요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많은 고민과 많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밌어요. 많은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또 이런 질문들을 보다 보면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스튜디오에서만 너무 많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접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획하고 구성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